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봄입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죠. 벚꽃들은 많이 졌습니다만 다른 또 봄꽃들이 이렇게 탁 만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좋은 계절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운동을 합니다. 운동. 네. 저는 날씨 좋아졌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네. 아니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다들 마음은 좀 느슨해졌잖아요. 그래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저처럼 집에서 운동을 해야죠. 날씨 좋다고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즐길 때가 아닙니다. 조금 자제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한 시기죠. 네. 그나저나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네. 근육통이 좀 올라 그랬어요. 알배기셨구나. 네. 근데 알이 배면 운동을 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 누울 뻔했습니다. 오늘 녹화도 못 올 뻔했어요. 아이고 참 모처럼요 술 한 잔 먹고 나면은 이거 개장해야 된다고요. 다음 점심자락부터 바로 또 반주하는 이런 사람은 내가 좀 알거든요. 그거랑 경우가 똑같네.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요 뭉치고 힘들면 우태이 돼. 예. 근육을 좀 쉬게 해줘야죠. 그래요? 그럼 그냥 놔두면 근육통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놔둔다기보다는 쉬어주는 건데요. 심하지 않은 근육통은 2, 3일이면 자연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통 핑계로 운동 끊지 마시고요. 네. 차가운 물로 냉찜질 하시면서 빨리 다음 운동 스케줄 잡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래 모습은 우리 기한 씨 이래 보면 다른 건 괜찮은데 다리가 좀 세 다리야. 그러니 좀 운동 꾸준히 하라고 내가 좀 지켜보려고요. 누님, 세 다리가 아니고요. 남자 아이돌 다리입니다. 남자 아이돌들을 보면 다리가 얼마나 날씬한데요. 네. 제가 그런 다리고요. 와, 두 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제가 운동 열심히 해서 강철 같은 다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김치 그리고 한복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유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거 대한민국.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참 진짜 요새는 좀 생각도 많아지고 진짜 제가 뭐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요즘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문화 또 우리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관심도 가져야 할 텐데요. 강릉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복과 한국화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네, 함께 전시장으로 가보실까요?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있는 슈퍼스타 BTS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그룹 블랙핑크까지 이 가수들 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한복!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도요,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한복과 한국화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새롭게 탄생한 전시회,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선이 고운 한복 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붓으로 수놓은 문인화가 옷에 날개를 더해주는데요. 작은 생명체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 아트센터 전시실. 바로 이곳에서 한복과 문인화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데요. 눈길을 사로잡지만 야단스럽지 않게 정갈한 한복을 화선지 삼아 그려진 자연의 생명체들. 야, 이게 제가 예전에 명절에 입었었던 한복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 무슨 한편의 예술 작품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시회에 이렇게 정말 예쁜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전시회는 꿈을 담은, 옷에 꿈을 담는 것입니다. 네. 꿈을 담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 가치관, 이런 거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옷 속에 어떤 상징을 표현하면서 그 상징에 표현된 그 뜻이
꿈으로 연결돼서 옷을 입는 그 가치관을 좀 새롭게 보자. 상징성을 통해서. 네, 그럼 말 그대로 예쁘고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그 상징과 가치관을 꿈으로 담아서 한복에 녹여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 한복과 문인화의 만남, 제가 듣기에는 조금 낯선 부분도 있는데 이런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한복과 문인화는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잖아요. 가장 친숙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옷 속에 이 문양을 그리거나 또 문양을 짜거나 이것도 모든 것이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복과 문인화는 가장 친숙하게 잘 맞고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문인화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과 관습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깃든 한복. 선비나 사대부들이 여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렸던 그림 문인화. 오랜 뿌리를 갖는 한복과 문인화가 함께 어우러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는 전시회. 단순히 미적 감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의미를 새겼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한복 같은 경우에는 문이나 앞에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제가 기존에 보던 한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여기서 보시듯이 거기 사임당이 작품을 남겼던 거를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해봤는데요. 이 초청도 하나가 볼 때 단순히 아름다워서 심사임당이 그린 게 아니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수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지 않을까. 네, 작가님 이번 작품은 보니까 되게 예쁜 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보니까 두정 일침. 네. 조금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예, 두정일치라는 건 여기도 내용이 있듯이 늘 자신을 경계하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꽃 이름 하나에도 꽃 형태를 보고 어떤 이름을 지어줄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지어 놓은 거예요. 네, 이 작품은 좀 특이한 무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선생님의 한복 무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전시의 주제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불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수감은 여의하다, 희망하는 거. 이걸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그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결국에는 꿈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작품에 쭉 둘러보시면 이 불수감 문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키워드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옷에다가 넣은 거예요. 단순한 기능적 측면을 벗어나 작가의 철학과 생각을 한 폭의 한복 위에 펼쳐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익은 풀과 꽃, 나비가 생동감을 자아내죠. 네,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종이로 더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한복 위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려보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이걸 시도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그러니까 물감이나 먹이나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종이하고 또 천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이제 과거에 우리 김미지 작가님하고 이런 작업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할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작가님께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풍류라는 게 좀 풍류. 그 시인이나 이런 무극들이 어떤 연애 자리에서 여인의 치마폭에 일필휘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멋을 내던 이런 풍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하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그려왔던 자연의 풍광을 통째로 담아온 듯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아닌 생명이 움트는 산과 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택을 찾아 스케치하며 한 올 한 올 옛것을 옮겨왔죠.
문양에 새겨진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건 45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공통점을 가진 두 작가의 만남이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꾸준히 함께 작업을 해왔죠. 그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작품 같은 것들 보실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은 그때 그 감정에 이렇게 충실해서 보면 그 작품을 올바르게 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작품을 물론 보는 것이죠. 네, 본다고 보지만 작품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이제 그 작품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왕 시작했는 이제 이 작업이니까 이것을 좀 더 완성도 있게 이런 작업들을 우리 전통의 어떤 그 미술을 현대에서 좀 더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심이 있어서 심화시키고 좀 격조를 이제 되살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흔치 않은 전시회를 구경하기 위해 온 시민들.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생명이 움트는 비단 위, 새는 날아오르고 꽃은 춤을 춥니다. 그동안 귀하고 특별한 날만 접했던 한복, 역사책에서 보았음직한 문인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복과 문인화, 그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유,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아니 누가 이게 춤으로 이게 지그랬는지 모르지만요. 네. 내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진짜 명언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진짜 우리 문화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서프라이즈, 원더풀. 네?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또 우리의 것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뭐 좀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네,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오랜 전통과 또 문화가 좀 더 널리 퍼져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먼저 노력해야겠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네, 뭔지 다 아시죠? 바로 스토킹입니다. 야, 진짜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잖소. 네. 사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요 아주 무서워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이 말이나 돼요? 이게 진짜? 네, 맞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 여성의 집에 몰래 찾아가서 일가족을 무차비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죠. 스토킹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자기 안식처인 집으로 왔는데 그 집에 그 스토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자기 엄마와 사랑하는 동생이 정말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떠오르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염려도 되고 또 나 자신도 스토킹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조금 궁금증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오늘 알카드로에서 스토킹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준섭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스토킹의 범주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스토커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호감이 있고 좋아서 대시한 거고 애정 표현을 한 거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커들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범주화하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행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그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그리고 가족에게까지도 접근하거나 또는 따라가거나 또는 진로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여서 상대방의 공포를 조장한 행위를 이제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서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토킹의 종류가요, 좀 다양한지 좀 어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토커의 행위는 너무나 다양해서요. 우리가 뭐 분류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러한 다양한 스토킹도 이제 너무나도 많이 퍼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전화라든지 또는 뭐 SNS 다 이게 스토킹의 이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이 괴롭힘이구나 또는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적인 위협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 문자 메시지나 SNS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그것도 스토킹인 거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스토킹이 스토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예, 스토킹이 최근 들어서 많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적인 범죄 행위다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은 2019년 4월에 벌어진 진주 방화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스토킹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방화 그리고 수많은 인명피해까지 온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요, 지난 2018년에 살인 및 살인 미수와 관련된 이러한 법원의 판결 381건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이 피해를 본 사건이 159건이었는데요. 거기서 30%인 48건이 스토킹이나 스토킹이 의심되는 범죄를 겪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월 24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자, 스토킹 처벌법 그럼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스토킹 처벌법은요, 예전에 경범죄 처벌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이 좀 강화된 법인데요. 이 법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아까 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졌던 스토킹 범죄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 행위자가 흉기나 어떠한 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뭐 피해자를 도울 수 있고 돕고 뭐 효과가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서 어찌되었건 법은 이제 시행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 법이 나오자마자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국한된 법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은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너무나도 약하게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장시간에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반의사 불벌 조항입니다. 반의사 불벌 조항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만이, 처벌을 원해야만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들을 뭐 가해자가 회유하거나 또는 협박을 통해서 고소를 취하해라 라고 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또 취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야, 이건 내 탓이 아니나? 내가 뭐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뭐 이런 자책도 하게 되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뭐 관심을 보이는 전화를 한다거나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면 누구나
누군가가 뭐 저 자신도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러는 행동이구나 네. 라고 이제 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뭐 큰 거부감이 없으면 어떻게든 관계를 한두 번, 두세 번은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릴 시점에 되면 벌써 그때는 스토킹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피해자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처음에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뭐 내가 너무 막 받아줬나라는 행위를 이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피해자도 신고도 못 하게 되고 더 힘든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자책을 하면 안 되고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전문가의 조력 또는 형사사법기관에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어쨌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법 자체의 그 허술한 부분을 또 요리조리 피해가는 게 범죄자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또 지키려는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짚어주시죠. 예, 피해자들께서 항상 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스토킹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증거를 모으셔야 됩니다. 예, 지속적인 아까 괴롭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고요. 뭐 어렵겠죠. 그건 상당히 뭐 어려운 행위지만 그 이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피해자들께서 혼자서 해결을 하려다가 더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스토커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께서는 혼자 해결하려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 되겠습니다. SNS 활동도 좀 조심해서 해야겠어요. 예, 요즘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항상 하루의 일과가 SNS로 시작을 해서 SNS로 끝나는 이러한 지금 시대가 되었는데요. SNS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상 이런 것들을 막 올리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자신의 프로필에는 뭐 우리 출신 학교부터 지금 현재 직업, 그쵸. 뭐 지역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 갔다고 거기에 뭐 이런 뭐 해시태그도 달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토킹을 저지르는 범죄자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자료를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SNS상에는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출신 지역이나 현재 자신이 일하는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최근 사례에서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출신 학교를 추적해서 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 찾아와서 실제로 스토킹을 가한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에 너무 지나치게 나의 일상이나 나의 정보 같은 걸 공개하는 건 네. 네,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에겐 정말 아주 좋은 정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걸 행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폭력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셨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건 꼭 당부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3월 24일에 스토킹 처벌법은 국회를 통과하였고요. 이제 10월 9일부터 정확히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예, 피해자 보호에 많은 비판이 일고는 있지만 그래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께서는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토킹은 남녀노소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토킹에 대해서 예고 살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자,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좀 스토킹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스토킹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준섭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희 씨는 요새 주로 뭐 하고 노세요? 아, 노는 거요? 예. 요즘 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하니까 그쵸. 주로 SNS 많이 해요. SNS에 너무 많은 걸 공개하지 네, 말고요. 그래야겠어요. 네. 누님은요? 아이 뭐 나는 뭐 할 게 있어. 뭐 밭에 가고 뭐 운동 좀 하고. 그렇군요. 누님 중학교 시절은 어떠셨어요? 아유 우리 중학교 시절에는 뭐 네. 특별히 놀 것도 없었어요. 뭐 책이나 좀 읽고 아니면 뭐 라디오 듣고 그게 전부였지. 네. 아니 근데 뭐 상희 씨는? 저는 친구들이랑 노래방 자주 갔고요. 그때는 스티커 사진이 유행이라서 맞아요. 네, 그런 거 찍으면서 놀았어요. 야, 진짜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러게. 자, 오늘 옛날 TV에선 저의 중학교 시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옛날 TV 나오는 화면 거의 저의 중학교 시절과 일치합니다. 자, 어린 시절에 저 노규환 어떻게 놀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1986년 롤러스케이트장. 네, 86년이면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네, 가보셨어요? 많이 갔죠. 딱 기환 씨 중학교 시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진짜 와 그립다. 아이고 저 꼬매는 어머니랑 같이 왔네. 맞아 처음에 저리 잡아줘야 돼 양쪽에서. 네. 그래야 안 넘어지지. 와, 재밌어 보여요. 아유 참. 그러니까 저 때는 보호 장구도 하나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그러게요. 탔어요. 아유 진짜 지금 보니 그러네. 그래서 좀 다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사실. 아유 저렇게 다들 줄머리 타고 허리를 저참 잡고 재밌는데 가시네요. 신나고. 아이고. 그리고 오 멋있네. 아 역시. 전국 체육 대회. 대회도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멋있네. 우와. 잘 탄다. 몇 바퀴를 도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진짜 인기 많죠. 그러게요. 피겨 스케이팅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와.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저 때는 그 무스 전에 예전에 그 웰라폼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아 웰라폼. 아시죠? 그럼요. 그거 책으로 머리에 보시면서 많이 발랐어요. 앞머리 세우고. 우와. 와, 멋있다. 야 롤러스케이트로도 저게 가능하군요. 그러니까요. 피겨 스케이트랑 또 다르네 맛이. 어이구. 아이고 야야 세상. 아이고 야 궁뎅이 확 쨌네. 감점이네요. 감점. 예. 아이고. 여긴 또 어딘가요? 학교 대항전. 아. 저거는 스피드네, 스피드. 그쵸? 아이 근데 그러네요. 체구 차이가 네. 저래 나는데야 저건 잘못된 거 아니래요? 응? 아니 저래 장성 한 세사 총각들 하고 그 언나들 하고 같이 타게 했네. 좀 왜소한 친구인가 보죠, 뭐. 아이고야. 11바퀴 남았다, 이제. 그렇지. 꽤 많이 도네요. 네. 아유 그래 좀만 해도 그 친구가 빡세다 야. 이게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판 쇼트트랙이네요. 맞네요. 그러네요. 맞아. 그린 기록도 참 중요하지요. 깃발하고 트로피도 많네. 저 때는 진짜 롤러 잘 타면 진짜 인기 많았어요. 탁구예요. 아이고 강릉 초등학교 탁구부 여도 유명했지. 그리고 진짜 80년대에는 네. 시내에도 탁구장도 많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때 유행이었어. 나도 줄넘기로 못 했는데. 푸시는 건가요? 저건 이제 제대로 탁구하는 사람들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체력을 그냥 기르기 위해서 지금. 그냥 지나가다가 탁구장 들어가서 치고 그런 거죠. 와. 랠리. 네? 아유 잘하네. 아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잘 집중력이 받아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게. 저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탁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다이어트에 거죠. 진짜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운동량이 장난 아닐 네. 것 같아요 저것도. 저 어린이도 아무 생각 없을걸요, 지금? 아, 저 정도 될 날이 얼마나 갈고 닦았을까. 네. 그리고 참 유명했는데 여가. 양쪽으로. 그러니. 이야. 어우, 굉장한데요. 공 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워요. 파마 잘 나왔네요, 저 어린이. 그러니 운동복이 요즘 같지 않고 저래 단색이고 좀 네. 화려하지 못했네. 놀이터네요. 네. 그러게. 아들이 쉬는 시간에는요, 저래 335에 모여서 땅에다가 뭐 작대기로 긋고, 구슬치기도 하고. 네. 구슬치기 하네요, 지금. 맞다. 아이고. 나도 우리 오빠들 따라다니니 저 구슬치기 많이 했는데, 그래요? 저거 이름 얼마나 속이 쨍한데, 바깥 넘어가. 울면서 집에 가죠, 뭐, 그럼요. 이러면. 예. 저 때는 이렇게 흙바닥이어서 진짜 그러게요. 뭐 오징어 같은 거 그려서 하기도 하고. 근데 구슬치기 하면서 우리 비석치기도 했는데요. 저 아들은요, 비석치기는 맞아요. 안 땅 하네. 따먹기 이런 것도 맞아. 하고. 아니 놀이터 가면 얘나 지금이나 그쵸? 큰 차이가 없네. 그쵸? 놀이기구는 뭐 똑같네요. 맞아. 예. 미끄럼틀은 뭐 진짜 가장 인기 있죠. 그렇죠. 다들 서서 타네요. 거꾸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아. 있고. 예. 시소도 잘 타네요.
네. 아, 옆에 아들 저는 붕댕이 아파 쾅쾅 하면. 아유 참. 여기 어딥니까? 아, 분식집. 아유 참. 빼놓을 수 없죠, 분식집. 지금도 맛있지. 아, 갑자기 쫄면 먹고 싶네요. 맛있겠다. 우와 칼국수인가? 아, 냄비 우동 아니에요, 저거? 냄비 우동. 아, 냄비 우동. 아유야 맛있었지요. 냄비 우동 얼마예요? 어머 700 쫄면 700원. 와. 뭐야 유부동도 700원이었네. 한 10배 차이 난다 야. 배고프네요. 그러게요. 저래니 아저씨가 칼국수 만드시나? 맛있겠어요. 우동이래요. 또 맛있어 보인다. 옛날에 진짜 분식집 참 많이 갔는데요. 맞아요. 아유 쫄면이다. 쫄면 저거 처음 먹었을 때요. 나는 내 기억에 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어떻게 저리 맛있겠나 이랬어. 저 테이프 그 의자 색깔 보십시오. 핑크색. 저 라볶이인가요? 쫄면 아닌가요? 쫄면? 쫄면인가요? 쫄면이래. 어머 근데 왜 한복을 입고 이리 왔다 갔다 하지? 유니폼 아니었을까요? 아, 예전엔 분식집에 네. DJ 박스 있는 데도 많았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쫄면 인기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 저 인기가 짱이었지요. 그 콩나물 쏙쏙 넣고 저 계란 반 개 저거 없으면 섭섭해. 저거 없으면 섭섭해 진짜. 아유. 여긴 어디죠? 만화방. 만화방. 네. 아유 맞아.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나 하면 결국 저 백회 있으면 와서 소리 지르고 나 데리고 가고 이러는 게. 옛날에는 그냥 만화 가게라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게. 만화 가게라고 했지. 네. 다 처음 보는 책들이네요. 사실 제가 고백하면 네. 어렸을 때 5권 가격만 내고 6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양심 딴데 볼 고백을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알면서 그냥 눈 감아주신 정말 거죠. 신간 나오나 하고요. 손꼽아 그렇죠. 기다리고 용돈 네. 뺏겠다고 하고 신간 나오면 왔다 그러면 얼른 가서 그 다음 거 보고 캔디 이런 거 진짜 유명했는데. 아, 유명하죠. 그거 나오는 테리우스 아유 가슴 여기고 아유. 네. 아 예나 지금이냐야 나 만화도 볼 때는 아들이 집중력이 아주 그러니까요. 다 봤네. 네. 얼마나 아쉽나 마지막 딱 닫을 때. 아, 옛날 만화도 하고. 오락실. 그러네요. 잠깐만 이 음악. 보글보글 음악이네요 이거. 보글보글. 네. 그러네요. 보글보글 알아요? 그럼요. 저도 야. 많이 했어요, 보글보글. 테트리스도 많이 하고. 테트리스, 갤러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제디우스, 맞아. 아유. 너구리 이런 거. 너구리. 네. 같이 둘이서 막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거 축구 게임. 네. 오. 야, 진짜 와. 진짜 옛날 생각이 나요. 진짜 또 세상. 저 때가 아마 50원 이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 판에 50원 하다가 그러니 어머니가 100원 좀 두 판밖에 못하니 참 초창기에는요. 잘하는 애들은 50원 갖고 하루 종일 하고 그랬어요. 오. 네. 아우 야도 손이 저거 안 그거네요. 본다, 야. 갤러그. 야도 네? 손이 안 배. 그래픽이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당연하죠. 네. 근데 참 저 정도 정겹네요, 하려면 진짜. 돈을 꽤 갖다가 바쳤어. 저 그거네요. 1943. 예? 80년대 화면 보니까 진짜 80년대 재밌게 보냈네요.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진짜. 겨울에는 언제 봄이 오나 막 이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또 봄이 딱 되니까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유, 맞아요. 요새는 어떤 기운도 없고 네. 잠을 자도 잠금 같지 않고 피곤하고 왜 이리지? 저도 그래요. 뭔가 나른하고 입맛도 없고 아하. 보양식이라도 좀 챙겨 먹을까 봐요. 값비싼 보양식도 좋지만 계절의 나른함도 없애고 입맛 돋우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철 봄나물이죠. 자, 제철 봄나물 만나러 삼척 하잔으로 함께 가실까요? 바야흐로 봄입니다. 추위도 물러가고 옷차림도 한층 가벼워졌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의 입은 아직 봄맛을 보지 못하고 아직 동면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봄의 맛을 찾아 떠나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가보실까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 산과 들에 활짝 핀 봄꽃들이 자연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 봄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게 있으니 바로 봄나물인데요.
겨우내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부지런히 싹을 틔운 봄나물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해발 700m 청정고원에 자리한 삼척시 하장면. 요즘 이곳엔 봄 기운 가득 담은 봄나물이 지천입니다. 여기 이 봄 되니까 역시 좀 푸릇푸릇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드룹 같은데, 드룹. 이 봄이면 드룹이죠, 봄이면 드룹.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룹 한참 또 캐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능계승마예요. 이게 드룹이 아니라 예, 능계승마입니다. 눈개승마. 예, 눈 속에 올라온 데서 능계승마. 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른 봄 눈을 뚫고 자라 눈개승마라 불리는 이 나물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물 중에 하나인데요. 인삼과 두릅, 쇠고기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난다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눈개승마를 재배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나물을 이렇게 우리가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물이를 많이 찾아요.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좋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 동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눈개승마는 맛과 향이 뛰어나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인데요. 특히 인삼 못지않게 사포닌이 풍부하고 비타민 등 유익한 성분도 많아 봄나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이게 눈을 뚫고 나오는 예, 네, 봄나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보통 언제 수확을 하나요? 예, 3월 말에서 4월 초에 보통 이 기후에 따라 조금씩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마지막이네요. 예, 이제는 끝나는 무렵입니다. 아, 예, 이렇게 예. 저 오늘 정말 잘 왔네요. 근데 이게 눈개승마가 예, 이게 원래 요 크기가 정상인 거예요? 예, 한 뼘 정도 된 게 정상입니다. 좀 작아 보여서 이게 누구 코에 붙이나 싶어가지고. 예, 요릴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 예. 조금 작아야 더 맛있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땅에서 난 건데. 예. 그럼 제가 바로 먹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먹기는 그렇고요. 이거는 드릅처럼 데쳐갖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이럽니다. 생거보다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데쳐서 예, 초장에 예. 콕 찍어 먹어보고 싶은데 예, 예. 답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은 예, 예. 요거 하나만 맛보기엔 좀 그렇고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 예. 뭐 다른 봄나물 좀 맛보여줄 만한 거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눈개승마와 함께 봄철 미각을 깨우는 또 다른 나물이 있으니 임금님도 반했다는 어수리가 바로 그 주인공. 야, 여기도 푸릇푸릇하네요. 네. 봄이에요, 봄. 예, 봄입니다. 야, 근데 어수리도 예.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이게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던 나물이라 아주 귀한 나물입니다. 이 어수리는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수확하는데요. 보통 잎과 줄기는 나물로 먹고요. 뿌리는 약재로 사용할 만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귀한 나물입니다. 싱싱한 나물만 봐도 기운이 솟는 것 같죠? 그럼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나물인데 예, 예. 이게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지금요? 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어떠세요? 엄청 향긋하네요, 이거는. 예. 진짜 향긋해요. 냄새는 잘 안 나는데 입에 들어가니까 진짜 화 하면서 향긋한 향이 팍 나네요. 예, 예. 진짜 봄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맛과 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 요즘같이 나른해지는 봄에 먹으면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요즘 수확이 한창이라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만능 일꾼 전호준 리포터도 일손을 보탭니다. 이 어수리 예. 이 재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예. 아니 뭐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이 예. 눈개승마 어수리 재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고냉지 배추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갓폭락이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저희는 또 이걸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 배추 농사에 비해서 확실히 그러면 농사는 좀 쉬우세요? 이것도 뭐 풀도 메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판매하는 만큼은 그래도 배추 같은 건 아예 못 팔으면 우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좀 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풀값은
예, 그래서 많은 돈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본 유지가 되니까. 갓수확한 나물은 포장 작업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데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봄.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올해 판매량이 어떤가요? 지금 시작이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좀 이 소문으로 인해서 조금 물량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자, 이 우리 하장의 예. 봄나물 또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고냉지라서 해발 한 700이 되는데 좀 나물이 아삭아삭한 면이 있고요. 향이 좋습니다. 역시 삼척 하장의 봄나물이 최고라는 거죠. 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눈개승마와 어수리.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봄나물 제가 한 상 제대로 좀 대접을 좀 받아보겠는데 네. 열심히 일한 만큼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수한 어수리 된장국은 물론 갖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 어수리 무침과 노릇하게 무쳐낸 어수리전은 별미가 따로 없고요. 눈개승마는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 정도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죠? 어우,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으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이 방송에 대고 거짓말한다, 또 사기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야, 고기 맛이 나네요. 예, 쫄깃쫄깃한. 네, 예.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확실히 드름 맛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드름 맛이 나요. 예. 와, 오늘 정말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네. 근데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마트 가기도 겁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더니 이 인스턴트가 몸에 이렇게 쫙 배어 있었거든요. 오늘 깨끗하게 또 정화시키고 예. 봄의 기운 아주 잔뜩 다가갑니다. 제철에 나는 먹거리는 잘 지은 보약 한 첩에 버금간다고 하죠. 땅에 전기를 듬뿍 받고 자란 향긋한 봄나물로 봄철 입맛도 돋우고 활력 충전해보세요. 아, 임금님 수라상에 자주 올랐더니 어수리부터 네. 인삼, 두릅, 또 쇠고기 맛이 난다는 눈개승맛까지 보기만 해도 힘이 절로 솟네요. 그렇습니다. 네. 살림을 아주 잘하시기로 유명한 주부 구단 우리 신명숙 누님. 봄나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맛있습니까? 그린이요, 봄나물은요, 네. 하나에서 봤다시요. 그거 팔팔팔 물을 끓여가지고 아하. 그거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들기름하고 소금만요 넣어가고 쪼물쪼물해도 맛있고 전어 부채도 맛있고 찌개 끓일 때 넣어서도 먹어도 맛있고 봄나물은 다 맛있어요. 뭐 말씀만 들어도 막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네, 네. 이 봄나물은 땅속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해서 진짜 영양 만점이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제철 봄나물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입맛도 돋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네, 이건 뭐 안전하게 타면 참 재밌고 좋습니다만, 근데 간혹 아주 좀 위험한 광경을 제가 목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한 대에 2명씩 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아, 안 되죠. 얼마 네. 전에는 인터넷상에 어린아이를 목마 태워서 함께 타고 가는 사진도 올라왔었죠. 오, 세상. 아니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 그러니까요. 그 안전장치도 없이 그래 타다가요. 아이고 툭 넘어 자빠지기라도 해봐. 큰일 나, 큰일 나. 그렇습니다. 타려면 제대로 타야겠죠. 안전장치도 잘 갖추고, 그리고 주변의 교통 흐름도 잘 보고,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좀 잘 보고, 네. 신호도 잘 준수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거 늘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